이탈리아에서 어디가 가장 좋았어? 라고 묻는다면 조금 고민은 하겠지만 결국 토스카나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다양하고 풍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예술, 역사, 문화, 자연, 그리고 미식까지 오감으로 충만한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탈리아 토스카나, 과연 어떤 곳인지 총 2편의 가이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토스카나는 이런 곳이구나 알 수 있는, 토스카나 어디에 있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2편에서는 토스카나 여기 가면 되겠구나, 토스카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소도시들과 주요 관광 스팟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그럼 1편 지금 시작합니다. 토스카나는 이탈리아 중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토스카나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와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보다 상위 개념인 이탈리아에 있는 20개의 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경기도, 강원도와 같은 큰 행정구역 단위인데요. 토스카나 면적만 약 23,000제곱킬로미터, 강원도보다 크고 경기도의 2배 이상입니다. 이 토스카나주에는 도시 전체가 르네상스 작품으로 가득한 피렌체, 유명 와인 산지 끼안티, 몬탈치노, 몬테풀치아노, 중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시에나, 피엔자 등 다양한 매력의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토스카나의 이 도시들에서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토스카나를 검색하면 이러한 목가적인 풍경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완만한 언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릉지대와 그 언덕 위 사이프러스가 가지런히 놓인 이 풍경은 평화롭고 우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습 하나만으로 토스카나 여행을 마음먹은 분들이 많으시죠. 다 똑같은 풍경일 것 같지만 평원 한가운데 좁은 도로를 구불구불 달리다 보면 푸른 밀밭이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 올리브 나무들이 보이고 또 너른 포도밭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초록초록한 평원 한가운데 옥빛의 천연 온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 들판 언덕만 있을 것 같았는데 자연이 만들어낸 온천이라니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죠. 다채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 덕에 정말 드라이브하기 좋은 토스카나입니다. 이 풍경을 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그리투리스모란 농가 민박인데요. 과거에는 농사 일꾼들을 위해 시작했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여행객들을 위해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음식의 절반 이상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거나 농가 체험을 제공한다든지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아그리투리스모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밀밭, 소, 양목장, 치즈 공방, 올리브 농장, 와이너리 등이 있고, 저도 2곳의 아그리투리스모를 이용했었는데, 한 곳은 밀을 수확하고 올리브나무를 키우는 곳이라 직접 생산한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와 빵, 올리브 오일 등을 맛볼 수 있었고, 또 한 곳은 와이너리를 겸한 곳이라 포도밭과 와이너리 견학하고 와인 테이스팅도 하고요. 잠을 자는 방도 과거의 모습을 잘 유지 관리한 곳이라 토스카나 현재의 삶을 더 밀접하게 경험하고 온 기분이 듭니다. 아그리투리스모 매력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대부분 농가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전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해질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이 정적인 풍경을 보고 있으면 평온하고 고요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힐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곳이에요. 이탈리아 음식 맛있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토스카나 미식을 즐기기 너무 좋습니다. 익숙한 비주얼인데 자세히 보면 처음 보는 면이고, 또 맛은 새롭고, 시골 같은 소도시에서도 미슐랭 스티커 붙어있는 식당들이 가득합니다. 토스카나 대표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피렌체 하면 티본 스테이크가 유명하죠. 그 이유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메디치 가문이 행사에서 소고기를 많이 소비하며 숯불에 구운 스테이크가 발달했다는 얘기가 있고, 가죽공예가 발달하면서 가죽을 얻고 남은 소고기를 소비하며 발달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하튼 가죽공예가 먼저냐 스테이크가 먼저냐 이런 스토리를 나누며 먹는 티본 스테이크는 당연히 맛있습니다.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합리적인 편이고요. 소고기가 있으니 소 내장 요리들도 보이고, 토스카나는 숲이 많은 지역이라 이 숲에서 나는 송로버섯 파스타도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고, 또 숲을 뛰노는 멧돼지로 만든 파스타도 접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 레스토랑에 가면 파스타에 피치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우동면 굵기로 만든 생면 파스타로 수제비처럼 쫄깃한 식감이 인상적입니다. 토스카나 시에나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고기와 녹진한 소스의 파스타를 먹다 보면 레드와인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토스카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산지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를 갖추고 있으면서 대지의 68%가 언덕이라 경사면에서 빛을 고루 받을 수 있고요. 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라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토스카나의 대표 품종은 산지오베제인데 이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아마 와인에 관심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끼안티 클라시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입니다. 그 밖에 유명한 몬테풀치아노, 슈퍼투스칸 와인도 모두 토스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고요. 와인을 경험하는 데 있어 토스카나가 매력적인 이유는 작은 와이너리부터 거대 자본이 투입된 큰 규모의 와이너리까지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고 이들의 포도밭, 와인 저장고를 견학하며 와인 생산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지역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와인 리스트를 갖추고 있어서 비교하며 테이스팅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미식과 와인의 완벽한 조화 덕분에 입이 즐거운 토스카나입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도시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르네상스 예술이 화려하게 꽃을 피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예술의 거장,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등이 당시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을 가진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피렌체에서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쳤는데 이들의 많은 작품들은 피렌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봤던 순간의 감동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건축도 빼놓을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이 있습니다. 하얀색, 녹색, 분홍색, 대리석으로 만든 외관과 붉은색의 쿠폴라가 덮인 이 성당은 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압도적이고 가까이서 보면 낮에도 밤에도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피렌체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일 정도로 걷는 내내 예술의 낭만을 한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토스카나는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라 너무 무더운 여름을 제외하고는 봄, 가을, 겨울 모두 여행 다니기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4, 5월이 가장 많이 추천되는데 덥지도 춥지도 않은 봄 날씨면서 토스카나의 상징과도 같은 가장 초록초록한 푸른 밀밭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6, 7월 밀수하기 시작되면 더 이상 초록초록한 들판은 볼 수 없고 대신 황금빛으로 변하고 가을에도 푸른 들판은 볼 수 없지만 보랏빛으로 익어가는 포도밭과 포도를 수확하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4월 말에 다녀왔는데요. 낮에 해가 쨍쨍할 때는 오히려 좀 덥고 저녁에는 일교차가 크고 해발 고도가 높아서인지 살짝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봄과 여행 시에는 가디건과 경량 패딩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렌체 도시 여행을 제외하고 토스카나 자연 풍경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차는 필수입니다. 이런 언덕, 들판, 온천들은 기차역과 먼 곳에 서로 흩어져 있고 또 워낙에 넓은 지역이고 가볼 만한 소도시 스팟들도 많아서 가보고 싶은 곳만 골라다니는 게 자율성 측면에선 좋기는 하죠. 토스카나 운전, 길은 좁지만 제법 도로는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 이동 시간이 길어서 운전 피로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아그리투리즈모의 경우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가로등이 없거나 비포장 도로인 경우가 있으니 너무 늦은 저녁에 들어가기보다는 해가 떠 있을 때 숙소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탈리아 운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뚜벅이시라면 여행사 투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일치기로 핵심 스팟만 콕콕 집어서 다녀오는 상품도 있고 아그리투리즈모 숙박도 하고 여러 소도시들과 와이너리 투어도 하는 일정이 긴 상품도 있어서 토스카나를 얼마나 깊숙이 즐기고 싶으시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여행을 하는 경우 이 넓은 토스카나에서 어느 지역에서 자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아그리투리즈모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든 지역 하나하나 찾아보기 힘들고요. 여행 목적과 일정에 따라 결정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토스카나 자연 풍경이 목적이시라면 발도르차가 있는 피엔자 지역 근처를 잡으시고 와이너리 투어가 목적이시라면 가보고 싶은 와이너리 숙소 또는 끼안티, 몬탈치노, 몬테풀치아노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피렌체로 올라가는 루트로 이틀은 피엔자에서 머물며 발도르차와 온천을 다니고
마치고 사흘은 몬탈치노와 키안티에 숙박하면서 와이너리와 근처 소도시를 다닌 뒤 마지막 피렌체로 이동해 숙박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제가 아말피 코스트를 소개해드렸었는데 토스카나는 아말피 코스트보다 숙박비도 식비도 확실히 저렴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저렴하지는 않지만 아그리투리스모의 경우 1박에 20만원대면 자고요. 정말 좋은 고급 와이너리 리조트의 경우 1박에 50만원에서 100만원대입니다. 피렌체는 확실히 도시다 보니 좀 더 비싼데 산타마리아 노벨라 기차역 3분 거리에 이 정도 컨디션 1박에 35만원 했습니다. 식비는 보통 파스타가 한 개에 10에서 20유로, 워낙 미식의 도시다 보니 코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피렌체만 해도 4코스 요리를 한 40유로 정도 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은 현금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대부분의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관광세 또한 아그리투리스모 호텔보드 카드도 받더라고요. 다만 일부 아그리투리스모는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스카나 가이드 1편, 토스카나에 관심이 좀 생기셨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토스카나의 여러 소도시들과 필수 스팟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